안녕, 진아쌤이에요. 과학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읽을 때 화제, 그 다음에 그 뒤에 전개 양상 생각하면서 봐야겠죠? 지문은 손가락의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융기되어 일정한 흐름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솟아오른 부분을 융선, 파인 부분을 골이라고 한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일단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지문을 좀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게 화제인가? 라는 생각하면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셈이라고 한다면 뭐 솟아오른 부분을 융선, 파인 부분을 골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밑줄을 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지문은 진피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마저 체크를 할 거예요. 이 때문에 홍채, 정맥, 못소리 등과 함께 지문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읽을 때 쌤은 홍채, 정보, 목소리 이런 것들도 뭘 할 수 있구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거고, 또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생체 정보로 널리 활용된다 라고 했는데 그 까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역으로 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고 한 번 더 앞의 정보와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읽을 때 지문이라고 했을 때 이게 융선과 골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웬만하면 변하지 않으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로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읽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넘어갈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생체 정보로 활용될 때 그런 지문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단락 보겠죠. 자, 두 번째 단락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은 등록된 지문과 조회하는 지문이 동일한지 판단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이다 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왔던 지문이라고 하는 걸 역시 생체 정보로 활용된다 라고 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게 나오고 있네요. 지문 인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은 화제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네모를 치긴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등록된 지문과 조회한 지문이 동일한지 판단함으로써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정보니까 이건 일단 제끼겠습니다. 그리고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 지문을 등록하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문 입력 장치를 통해 지문의 융선과 골이 잘 드러나 있는 지문 영상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지문 인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문 입력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아까 융선과 골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는구나. 지문 영상 얻는 거 나오려나? 라는 생각을 마저 하겠죠. 지문 입력 장치는 손가락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이때 지문의 융성은 접촉면과 닿게 되고 골은 닿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가 무엇이라고 한다면 지금 입력 장치라고 한다면 융성은 접촉면과 닿게 되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닿겠네요. 이렇게 닿을 거고 골은 닿지 않는다. 이렇게 닿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하는 식으로 이게 융선이라고 했을 때 얘가 솟아오른다 라고 했는데 입력장치가 어디 있다면 밑에 있다 라고 한다면 접촉이 되는 부분이 융성이고 되지 않는 부분이 골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옆에다가 좀 더 가볍게 그림을 그려도 상관이 없겠죠. 지문 입력 장치는 손가락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닿고 닿지 않는 것을 통해 뭘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정보를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계속 골과 융성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가져가야 되네 라는 생각을 마저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서 입력장치의 융성과 골에 대응하는 빛의 색이, 전하량, 온도와 같은 물리량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 요런 것들이 차이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게 뭐 빛의 세기가 융선하고 골에서 차이, 전하량이 이제 융성하고 골에서 차이, 온도에서 융선과 골의 차이가 나타나겠다. 이걸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 다음 단락으로 갈 겁니다.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조명장치, 프리즘, 이미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로구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성된 건 그냥 가볍게 묶어만 둘 거고, 프리즘의 반사면에 손가락을 고정시키면 융성 부분에 묻어있는 습기나 기름막이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쌤은 이걸 읽으면서 그냥 바로 옆에다가 체크를 할 거예요. 아까 체크한다고 했으니까. 자, 쌤이라고 한다면 일단 융선이라고 하는 게 닿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융선이 하필이면은 어느 부분? 닿으면서 얇은 막을 형성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오라고 쓸 거고, 조명에서 나와 얇은 막이 입사된 빛은 굴절되거나 산란되어 약해진 상태로 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구나. 이 막이 있으면서 굴절되고 산란해지고 약해진 상태로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맞아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요것 때문에 굴절 그리고 산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해진 상태로 빛이 약해진 상태로 가는구나. 골 부분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용선을 제대로 체크했다라고 하면 골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닿지 않으니까 망이 없을 거고 굴절 산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빛은 강하게 가겠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맞는지 확인하면서 그 정보를 마저 볼 거예요. 골 부분은 반사면에 닿아 있지 않으므로 빛이 굴절 산란되지 않고 반사되어서 센서에 도달하고, 이미지 센서는 빛의 세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해서 지문 영상을 만드는데, 이 장치는 지문이 있는 부위에 땀과 기름기가 적은 건성 지문인 경우에는 온전한 지문 영상을 획득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단점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단점도 체크를 해두는 게 좋겠죠. 체크를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건, 건성은 뭐가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아마 융성에 막 형성되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융성하고 골의 차이가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 힘들겠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앞에 있는 정보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작업을 마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갈 건데, 그 다음 단락 갈 때 요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어느 부분? 아까 빛의 색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아이고. 자, 빛의 색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래서 나와 있는 정보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안 그려져. 똥손이야, 똥손. 자, 빛의 색이 나왔고, 이게 이제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전야량이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두 번째 이제 입력 장치가 될 거고, 미세한 정전형 센서들을 촘촘하게 배치한 판을 사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구나. 이 판에는 전기가 흐르고 센서마다 전하가 일정하게 충전되어 있고, 판에 손가락이 닿으면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자, 닿으면 이라고 하는 부분은 쌤은 재빠르게 요게 무슨 부분이겠다, 융선 부분이겠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융선, 그럼 정리하겠죠. 전하가 방전되어 라고 했으니까 전하가 뭐가 되는구나, 방전되는구나.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든다 라고 했으니까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구나,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체크하겠죠. 이때 융선이 접촉된 센서와 그렇지 않은 센서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센서에서는 이게 바로 골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골은 방전되지 않을 거고 전하량이 역시 뭐가 되지 않을 거야, 줄어들지 않을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하며 정리를 해두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문 영상을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둘의 역시 차이를 활용하네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전하량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세 번째 나오는 거는 무엇이겠다, 온도겠다라는 생각을 마저 하겠죠. 온도. 그리고 이제 확인 작업을 다시 들어갑니다. 보니까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이라고 해서, 자, 여기 세 번째 입력 장치가 나왔고, 인체의 온도 변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앞에 얘기했던 온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체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여러 개의 작은 초전형 센서를 손가락의 폭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일렬로 배치해서 사용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러 개겠다, 뭐 요 정도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센서는 온도가 변할 때에만 신호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센서가 늘어선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손가락을 접촉시킨 채 이동시키면 이라고 했으니까 센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는구나, 이동을 시키는구나. 막그림이죠? 자, 하지만 이 정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은 이 정도 그림을 그릴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접촉면과 지문의 융성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여 라고 했으니까 여기 용선 나오는 순간 다시 얘도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하겠죠. 얘도 용선. 자, 접촉을 하게 되면 마찰열이 발생하여 융선과 골에 따른 센서의 온도가 달라진다라고 돼 있고, 이 부분을 읽을 때 얘는 마찰열. 자, 열이 있으니까 당연히 온도는 얘가 올라가겠네 라는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언급이 돼 있지 않아도, 그러면 골이라고 하는 거는 골은 열이 없을 거고 온도는 내려가겠구나, 요 정도 생각. 그래서 이 차이를 좀 명확하게 잡겠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문 영상을 얻는답니다. 이 장치는 다른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장점이죠. 자, 장점은 체크를 해둡니다. 왜냐면 앞에 같은 경우에는 딱히 장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얘만 유독 장점이 나왔으니까 문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마저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어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기기에 장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문 입력 장치에서
입력장치 3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한 단락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요거 읽을 때 한 단락 이거 마무리일 텐데 입력장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이 나오려나? 생체정보 활용하는 거? 그 생각하면서 가겠죠. 일반적으로 생체 인식 시스템에는 생체 정보 수집, 전처리, 특징 데이터 추출, 정합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문 인식 시스템도 이를 따른다 라고 했으니까 이 순서대로 나오겠구나. 과정 나오네. 과정에서 그러면 특이점 정도는 체크를 해야겠네 라는 생각하면서 그 다음 생체 정보 수집 단계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첫 번째 단계 체크를 해줘야겠죠. 지문 입력 장치를 사용해서 지문 영상을 얻는 과정을 해당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 과정 얻는 게 나왔으니까 얘가 앞에 나오는 그 기억에서 디귿까지 해당하는 입력 장치 사용하는 단계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처리 단계에서는 지문 형태과 무관한 영상 정보를 제거하고 지문 형태의 특징이 부각되도록 지문 영상을 보정한다. 자, 쌤은 여기에 무관한 거는 제거하는구나 라는 점, 그 다음에 특징은 뭐가 되고 부각되도록 보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키워드 정도를 밑줄을 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요게 세 번째겠죠? 전처리 단계에서 보정된 영상으로부터 각 지문이 가진 고유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 고유한 데이터를 추출하는구나. 특징 데이터로 융선의 분포 유형 그리고 분포 유형, 융선의 위치와 연결된 상태 등이 사용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특징 데이터겠구나 라는 생각하며 그 다음 정합 단계에서는 여기가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특징 데이터와 지문 조회를 위해 추출된 특징 데이터를 비교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이 유사도가 기준치보다 크다. 그러면 동일한 사람의 지문으로 판정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과정에서 그 과정마다 특징적인 부분을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쌤 머릿속에는 적어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지문이라고 하는 융선과 골 지문의 융선과 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는데 거기에 인식 시스템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정을 얘기했다라는 것 정도를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이를 하러 가야겠죠. 짠! 자, 1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디귿을 사용해 정상적인 지문 영상을 얻었다고 할 때 각 센서에 감지되는 물리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기억이 뭔지, 디귿, 니은이 뭔지, 디귿이 뭔지를 봐야겠네요. 근데 체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죠. 자,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 정전형 센서 지문 입력 장치,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였어요. 기억에서는 융성 위치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가 고래 위치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보다 강하겠군. 자, 쌤은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 보면서 그냥 가겠죠. 지금 보니까 빛의 세기가 고래 위치보다 강하겠군. 근데 융선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융선은 빛이 오히려 약하고 그리고 골이 세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고래 위치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보다 강했군? 아니, 강하지 않지. 이렇게 하겠죠. 2번, 니은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저량이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저량과 같을 수가 없겠죠. 지금 다르다라는 거 나왔으니까 같지 않아. 자, 3번, 니은에서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보다 적겠군. 골이 크고 전하량이 지금 여기가 낮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일단 정답. 3번이 정답. 4번, 디귿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와 같을 수가 없다고 했었죠? X. 자, 5번도 디귿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보다 낮겠군? 얘가 마찰열이 나니까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요거 X. 자, 그래서 다시 읽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정보로 쌤은 17번을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가도록 할게요. A에 따라 보기의 정보를 활용한 홍채 인식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할 때 단계별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지문에서 얘기했던 그런 일반적인 생체 인식 시스템 이라는 게 홍채에 적용됐을 때 각 과정에서의 뭐는 같다, 일어나는 일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징적인 부분을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 생각하면서 마저 이제 요걸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근육막으로 빛을 통과시키는 구멍인 동공을 둘러싸고 있답니다. 홍채 근육의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수축하거나 이완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홍채에는 불규칙한 무늬가 있는데 두 사람의 홍채 무늬가 같을 확률은 이 정도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 얘가 굉장히 뭐하구나, 사람마다 다르구나 라는 생각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1번 생체 정보 수집 이라고 해서 홍채 바깥
감막에 있으므로 홍채 정보를 수집할 때 지문 입력 장치와 달리 홍채 입력 장치와 홍채가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겠군.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는 생체 정보 수집 단계라고 했고 지문을 영상을 얻는 과정. 근데 얘는 아까 손가락을 접촉시켰죠. 근데 홍채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홍채 바깥에 각막이 있다라고 하면 홍채에 닿으려면 각막을 찢어야 되잖아. 오, 끔찍해. 그러니까 얘는 직접 닿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겠네. 오. 자, 2번 전처리 단계인 거고 전처리 단계에서는 아까 무관한 영상 제거, 그 다음에 부각되는 거는 보정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은 영상에서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나타난 부분만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 왜냐면 얘가 특징적인 걸 부각하려면은 일단 분리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가능하겠네요. 자, 3번 전처리.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은 영상을 보정해야겠군. 보정한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 자, 특징 데이터 추출로 가야겠네요. 아까 특징 데이터 추출의 단계에서는 각 지문이 가진 고유한 데이터를 뭐 한다고 했어? 추출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홍채의 고유한, 그러니까 그 불규칙한 무늬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해서 그런 고유한 데이터를 추출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서 보겠죠. 특징 데이터 추출에 홍채 근육에 의해 동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홍채에서 동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특징 데이터로 딱 봐도 이상하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불규칙한 무늬가 무엇인 거고 얘가 특성인 거고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신원이 지금 이 사람께 맞는지 다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니까 갑자기 여기서 동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X라고 보셔야겠죠. 불규칙한 무늬의 특징적인 부분을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지금 4번이 땡이겠네요. 자, 5번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정합, 등록된 홍채의 특징 데이터와 조회하려는 홍채의 특징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를 판정하는 단계이므로 라고 했는데 정합 단계 아까 유사도 판단한다고 했었죠. 유사도의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야겠군. 왜냐면 기준치랑 비교를 해서 기준치보다 커야지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준치는 정해져 있어야겠군 이라는 것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18번에는 지금 답이 4번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잘 읽었나요? 여러분들 지문이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지문이에요. 다만 쌤이 이 지문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한 것들로 오히려 문제를 풀 때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풀 수 있다는 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렇게 꼭 뭘 이렇게 정리를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본인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계속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열공하세요.